자신이 수신이면서도 멋대로 금주령을 범하고 술을 빚어 매일 술에 취해 있으니 이는 과인의 말을 능욕하는 것이며 병마절도사라는 자리에 그대로 둘 수 없다. 영조 38년 9월 남병사 윤구연이 숭례문 앞에서 목이 베이는 차명에 처해집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술을 마셨기 때문인데요. 음주를 했다는 이유로 호남 지역의 군사를 책임지는 남병사가 참수당한 건 당시로선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영조는 조선시대 국왕 중에서 가장 강력한 금주령을 시행했는데요. 이 일이 있기 몇 달 전에는 금주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자신의 뒤를 이어 국왕이 될 사도세자도 뒤주에 가둬 죽인 바 있습니다. 성리학을 신봉했던 조선은 국가 의례나 조상의 제사 등을 중시했는데요. 이 과정에는 반드시 술이 빠지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지나친 음주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탈이 나기 마련이겠죠. 앞서 살펴본 조선을 요란하게 흔들었던 영조의 금주령 역시 11년 만에 조용히 지워지게 되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고단한 일상을 위로하는 목적으로 또 사람들과 기분 좋게 친목을 다지려는 이유로 우리 곁에 함께하고 있는 이 술. 과연 조선시대엔 어떤 음주 문화가 있었으며 또 당시 조정에서는 어떻게 이 음주 문화를 통제했을까요? 네, 오늘 사건 평행 이론의 주제는 바로 조선시대 음주와의 전쟁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는 술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범죄의 형량을 높인다 하더라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데요. 과거 우리 역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꾸준히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혁 한신대 교수, 심용환 역사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앞에서 김하은 아나운서가 브리핑했던 내용부터 좀 짚어보겠는데요.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지금으로 따지면 사형을 내렸다는 건데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죠? 사형을 내린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네. 당시 영조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양도성에 있는 백성들 10만 명을 네. 숭례문 앞으로 모으게 한 다음에 예. 남병사 윤구연의 목을 이렇게 잘라버리고 차명을 하고 참형. 그리고 그 목을 갖다가 숭례문에 걸어둔 효수까지 했었거든요. 예. 이런 일은 굉장히 드문 일인데 네. 사실은 그 영조가 이제 금주령을 내렸는데 네. 이제 소문에 의해서 당시 나주 지역에 있었던 남병사 윤구연이 술을 마셨다더라라고 하는 이제 첩보가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금부도사 통해 가지고 조사하게 했더니 네. 이렇게 특별하게 술 먹었다는 이야기는 없었는데 예. 그래도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누룩 요만큼하고 어허. 또 예전에 그 술병 깨진 술병이 하나가 있었는데 네. 이걸 증거라고 갖고 온 거죠. 오. 당시에 영의정부터 시작해서 삼정승 6판서 모두가 다 증거가 부족하니 네. 이 사형 판결은 말도 안 된다. 어허. 영조가 계속 우겼는데 예. 그래서 이제 대신 유배형으로 가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조가 금주령의 이런 위험을 보여줘야 된다. 요즘으로 치게 되면 공권력 보여줘야 된다. 예, 예. 이런 개념으로다가 남병사 윤구연을 불러서 딱 하루 만에 바로 숭례문에 가서 이렇게 목을 잘라버리는 본인이 직접 주관하에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죠.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남병사 윤구연은 억울할 수도 무척 억울할 수도 있었을 것 증거가 같고요. 부족했죠, 증거가. 예. 네, 거기다가 영조의 금주령에 대한 의지 네. 혹은 어떤 집착이라고 할까요? 이게 상당히 강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때만이 이때만이 아니라면서요? 조선시대의 금주령이 꽤 자주 내려졌다면서요? 자주 있었죠. 기본적으로 지난주에 저희가 기후이변과 관련된 네. 내용을 이야기했었는데 그랬죠. 예. 사실은 그 기후이변이 나타날 때마다 네. 어떤 농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네. 시절마다 이제 중간중간 금주령을 내리긴 했는데 예. 영조 때처럼 제52년 중에 40년 동안 장기적으로 금주령을 내렸던 경우는 매우 특별한 사례였고요. 네. 특히나 그 영조는 자기 아들 예. 사도세자 형식적인 명분은 금주령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오. 당시에 그 나상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올린 내용은 네. 세자가 임금의 금주령을 어기고 기생집에 가서 술을 마셨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영조가 격분을 좀 했고 물론 다른 내용들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예. 명분은 그거여서 그래서 뒤주에 가도 죽일 정도로 영조의 금주령에 대한 의지는 정말 강력했었습니다. 네. 조금 진정성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 행록 같은 걸 보면 네. 술은 진실로 광약이다라고 얘기할 광약. 정도로
사람을 미치게 하고 미치게 하느냐. 올바른 통치를 하는데 이제 방해가 된다 이런 어떤 아하. 다른 왕들에 비해서 훨씬 더 좀 진정성을 가진 통치인데 그게 큰 부작용을 좀 그러니까 영조 일으켰다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예. 그 큰 세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네. 붕당을 막아야 된다. 예. 사치를 막아야 된다. 음주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경계를 한다는 말로 개붕당, 개사치, 개숭음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통치 이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네. 탕평 정치를 하겠다. 거기다가 뭐 사치 이런 거 배겨가겠다. 그래서 머리에 결혼식 할 때 머리에 쓰는 대수 네. 굉장히 비쌌거든요. 집 한 채 팔아도 안 되는 금액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결혼식 하다가 집안이 망해버려요. 그래서 쪽두리를 쓰게 합니다. 네. 근데 영의정이 자기 딸 결혼식 하는데 쪽두리를 안 쓰고 임금이 쪽두리 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수를 쓰게 해갖고 바로 파직시키고 유배 보내요. 어허. 영조가 이만큼 사치를 사치를 이제 배겼다. 못하게 하던 예. 사람이고 거기에 대해서 술 빚으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술도 절대 빚지 못하게 하는 아하. 그래서 술 마시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네. 이런 것과 더불어서 이런 양반 사대부들이 술 빚어서 경제적 낭비하는 거 이런 걸 막는 그런 일들을 영조가 계속 해왔죠. 네, 심영환 작가. 그런데 이러한 영조 때 금주령 말고도 조선을 뒤흔든 술 때문에 일어난 그런 사건들이 꽤 있었다면서요? 약간 좀 쇼킹한 사건인데 이제 예. 우리가 세조 아시잖아요. 네네. 세조하면 이제 사실은 왕이 되지 못할 남자가 왕이 될 정도의 어떤 그런 강력한 카리스마 있는 군주인데 네. 바로 그 세조 앞에서 예. 정인지라는 일개 신하가 물론 당시 영의정이는데 너라고 불렀던 적이 아니? 있습니다. 예, 술이 취해가지고 너라고 불렀던 적이 세조가 있고 임금님한테요? 임금님한테요. 이건 뭐 지금이야 그냥 실언 정도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네. 이 당시 정말 이건 정말 끔찍한 행동인데 지금은 어떤 그 목사를 자처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고 뭐 까불면 뭐 그렇죠, 너 그렇죠. 뭐 예.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감각으로 생각하면 큰일 날 문제고요. 예.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냐면 술 취한 상태에서 이제 평양 외성 같은 거 건설 얘기가 나오니까 예. 아 주상께서는 정말 이 어떤 지리에 대해서 너무 모르신다. 어.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정인지라는 존재인데 사실은 약간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인지는 예. 우리가 좀 알다시피 집현전 학사 출신. 그러니까 선대왕인 세종 때부터 아주 탁월한 어떤 그런 학문적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고요. 네. 그리고 또 개우정란이라는 과정 속에서 거의 유일하게 생존했던 선대 이제 신료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을 갖고 있는 게 세조한테 되게 유리했었기 때문에 함부로 좀 할 수 없는 이거를 의식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위험한 장난을 쳤는지까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어찌됐건 이런 너라고 불리는 일화를 남겼던 것만큼 좀 분명합니다. 네, 그 뭐 후환은 없었습니까? 뭐 다행히 후환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네. 세조가 좀 그래도 품이 넓었네요. 네, 관운이 있었던 사람 같은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과거나 뭐 현재나 술 때문에 빚어지는 무척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네. 같은데요. 김 교수님, 그런데 뭐 술 때문에 역시 강력 사건도 있었겠죠? 아니 뭐 조선시대도? 사건이 뭐 한두 가지 있었겠습니까? 예, 예. 뭐 임금한테 지금 너라고 이야기했듯이 당시 임금을 뭐 능멸하는 예.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죠. 네. 당시에 그 저 태조 때 안동부사였던 그 이전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그 술을 마시는데 네. 정의계하고 또 이강군하고 집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거기서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 예. 뭐 이런저런 막 이야기하다가 이제 당시에 임금을 굉장히 그 비난하는 이야기를 한 거죠. 뭐 예. 임금 무능하고 뭐 능력도 안 되는 게 뭐 이제 아유 뭐 이렇게 아까도 저기 정인지가 세조한테 너라고 하듯이 이 사람들도 태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왕업을 같이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태조 역성영령에서 무섭잖아요. 예. 드라마 보니까 엄청 무섭던데 태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제 술 먹었으니까 취했으니까 그렇게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 또 그 세조 때 우계번이라는 사람이 임금이 이제 교지를 갖다 내려준 것도 있었는데 네. 그 교지를 갖다가 술 먹고 하다가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어이구. 거기에 더해서 조숙생이라는 사람이 네. 이제 아내가 이제 밤에 외출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중국에서 이제 사신단이 왔을 때 영접을 하느냐고 네. 술을 좀 먹게 됐는데 이 사람이 평상시에 술만 취하면 위아래를 몰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그 명문 거족의 아내가 가는 것을 예. 이 기생이 가는 줄 알고 아이고. 그래서 말에서 내리게 한 다음에 예. 야 너 내 앞에서 춤추고 놀아봐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옆에 있던 예. 저 하인들이 이분이 바로 저 조숙생의 아내다. 뭐 이 정경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네. 그 아내를 막 때린 거예요. 아이고. 예. 그래가지고 술이 취해갖고 기억도 못 한다는 거야. 뭐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정말 당시 사회에서 엄청난 일이었죠. 임금의 교지도 잊어버리고 또 뭐 명문 거족의 아내를 갖다 폭행도 하고 어허. 그러니까 술 마시면 정말 네.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예. 나머지 평민 사회에서 술 마시고 있었던 강력 사건들 이런 것들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러게요. 예, 심영환 작가. 그런데 지금은 가장 큰 문제가 음주, 소위 말하는 주치 감경 아니겠습니까? 네네. 조두순 그 극악무도한 범죄자 역시 만취해서 기억이 안 납니다라는 것 가지고 12년이라는 상당히 작은 형량으로 감형되기도 했었는데요. 조선시대에서는 그런 술 때문에 이랬습니다라는 변명 어떻게 처벌했나요? 이게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모습이 있긴 한데 약간 좀 구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네. 1차적으로 그냥 술 자체로 다루는 건 금주령인데 네.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건 그냥 가끔 진행되는 거여서 예를 네. 들어서 비가 오면 끝난다라든지 뭐 아니면 뭐 겨울철이 오면 끝나고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네. 금주령 자체가 엄격하게 통용됐던 적은 좀 없고 예. 심지어 뭐 잔치 때만 잠깐 술 마시지 마 뭐 혹은 뭐 이렇게 뭐 약으로 복용하는 건데 이렇게 원칙이 좀 없어서 술 자체에 대한 좀 관심은 없었고 만약에 술로 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예. 그 죄는 예를 들어서 부모를 때렸으면 그건 강상죄로 들어간다라든지 절도를 저지르면 절도죄로 간다라든지 하는 예. 좀 다른 그냥 기존에 있는 형법 같은 걸로 처벌을 좀 많이 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술이 기준이라기보다는 예. 그 죄 자체가 죄 다른 자체를 보고. 예, 그렇게 보는 게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태창 도유사라고 해서 네. 태나 뭐 곤장으로 때린다라든지 유배를 보내거나 이제 아니면 이제 심지어 죽일 수까지 있는데 그건 네. 이제 그 사안에 따라서 토론도 하고 이제 수기를 해서 아하. 내리는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네. 케이스마다 좀 다 상황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하나 좀 아쉬운 건 세종실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청주를 마신 자는 걸려들지 않고 네. 탁주를 마신 자는 걸려든다. 그러니까 신분에 따라서 유전무죄 얘기네요. 약간 그런 문제들이 항상 좀 있어서 오. 좀 그런 좀 엄격한 법 집행에 있어서 이렇게 좀 숭숭 빵꾸가 나는 부분도 좀 있던 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물론 이제 타임머신 타고 가서 우리가 직접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그런 그 기록만을 보자면 지금 같은 음주 감경은 일반적으로 없었다. 예, 술 마셨다고 봐주진 않는다. 하지만 부자들이 술 핑계를 대면 조금 봐준 그런 흔적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기본적으로 금주령로만 간다라면 네. 금주령에 의해서 부자들이 그렇게 큰 피해를 보는 경우는 별로 없고 별로 없었고. 일반인들이 이제 뭐 포졸한테 걸리고 이런 일이 훨씬 많았기 아하, 때문에 아주 네. 좀 사람들의 불만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네. 네. 김 교수,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음주운전 때문에 사회가 참 그 불만도 많고 문제도 많고 사고도 많고 걱정도 네. 많잖아요. 네. 그런데 조선시대는 차가 없잖아요. 네. 근데 무슨 음주운전 사고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아니 이제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당시에는 이제 말이 말. 말이 아. 이제 그 차와 같은 거죠. 예. 그래서 당시에도 뭐 선비들이 어디 뭐 북한산 이런 데 놀러 가자. 네. 그러면 말이 없으면 뭐 말 빌리러 다녀요. 오. 가산 선생님도 막 말 빌리러 가가지고 예. 말 타고 가야지 렌트 폼이 말이네요, 나고 렌트 그렇죠. 말. 이게 아주 고급차 빌려 타듯이 그렇게 네. 하는 건데 어허. 임금이 직접 네. 술 마시고 말 타지 마라 네. 이렇게 직접 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태조 이성계가 이제 왕되고 나서 3년 차에 네. 자기 생일날 예. 이제 정도전부터 시작해서 고위 관료들을 갖다가 다 불러서 회식을 했어요. 어허. 근데 그때 홍영통이라는 사람이 예. 술이 이제 만취가 됐는데 이제 말을 타고 가겠다고 이제 한 거죠. 우겼군요. 이제 뭐 걸어가면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당시 말 타고 가다가 예. 말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술 마시고 위에 있으니까 막 흔들흔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이 확 놀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왕 했겠죠. 그래서 예.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지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예. 아주 심한 부상을 입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 태조가 네. 대나무로 만든 작은 가마대를 만들어줘가지고 신하들한테 네. 앞으로 술 마시면 이 무게가 가벼운 가마를 타고 가라. 제발 말 타지 마라.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절대 음주 운마를 하지 마라. 음주 운마. 하지 마라. 특별 네. 교지를 내린 것이 아주 유명한 일입니다. 예. 가마가 대리운전이군요. 네, 그렇죠. 네. 심 작가, 그런데 지금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자꾸 술 마시는 연령이 낮아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자꾸 이제 어린 친구들부터 술을 시작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선시대도 그런 문제가 있었나요? 네,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선시대 때 보면 율곡이나 정약용 같은 사람들이 네. 굉장히 술에 대한 권면 얘기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양아록이라고 하는 이문건이라는 사람이 쓴 이제 그 육아서가 하나 있는데 육아서 거기 아이들 보면 기르는 책. 예. 14살짜리 손자가 예.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내가 화가 나서 때렸다.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14살. 생각보다 좀 상황이 심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그 이문건이 양아록 보면은 정말 그
손자 키우느냐고 그렇게 그렇게 고생했는데 고생하는데. 이 손자 녀석이 공부도 잘 안 하고 맨날 친구들이랑 술만 먹고 들어오고 14살짜리가. 예, 그래서 아주 그냥 가슴 아파한 이야기가 아주 자세히 써 있어요. 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두 분께서는 음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사자성어, 가장 골치 아픈 시간이죠. 한마디씩 해주셔야 됩니다. 김준혁 교수부터. 저는 제가 이걸 좀 찾아보니까 예. 그 권주하고 음주라고 하는 게 네. 이게 좀 전혀 다른 거지만 조화도 필요하다. 그래서 열애 여상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열애 여상. 예, 법도를 가지고 엄격히 추진하면서 분별력을 갖고 좀 행동을 하고 양쪽을 모두 조화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권주 또 그 금주 이런 것들이 좀 조화롭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심의원 작가는요? 저는 명철보신이란 말을 갖고 왔습니다. 명철보신. 이치에 밝으며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을 지켜라라는 건데 아하. 실제로 음주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서 네. 일제강점기 때 뭐 국채보상운동이나 물산장려운동 때 보면 금주 단연운동을 하자라는 게 굉장히 활발했었습니다. 맞다. 예, 그게 이건 있었습니다. 좀 예. 조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네. 네, 오늘은 저도 사자성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유불급. 모든 것이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인데요. 특히 술에 있어서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 보입니다.